근데 공항에서는 약간 좀 특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전. 의전실. 네. 그 공항에 VIP실 네네네네. 의전실이 있어요. 거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거기 가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요? 아니 불편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저 어떻게 가봤어요 거기? 요즘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가봤죠. 아, 선거. 아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니, VIP로 다 있어요. 국회의원 할 때도 자, 그러면 세 분 모시고 입들의 전쟁 마우스 복싱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공동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세 분은 한번 퀴즈 한번 내드려 볼까요? 세 분 중에 가장 저희 시청자들로부터 비호감도가 높은 분은 누굴까요? 저가 아니지. 아, 박원석 대표님.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갑자기 댓글로 왜- 평가하나요? 댓글 평가하죠, 저희.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저라고 할게요 그냥. 댓글 순으로 보면 제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갑자기 왜 저는 분위기 네. 잘 몰라가지고. 대체로 맞습니다. 네. 굉장히 높고요. 적지 않고요. 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발언량이 많으시고 또 아, 스피커시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또 호감도 비호감도 같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죠.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자. 이거 뭐 개인적 생각, 개인적 소견임을 물론 이제 밝혔습니다만 어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요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요건 혹시 왜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정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아하. 여론을 보니까 네. 거의 절대 찬성이던데요. 요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원이든 네. 여의도 정치밥을 조금 먹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지만 일반 대중 국민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보고 정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지합니다. 너무 인기성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죠. 박원석 대표님은?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 제가 이제 19대 그 국회에서 의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해 노회찬 대표께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반값 세비하자. 네. 반값 등록금도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아, 그래요? 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박수도 안 치고. 근데 이제 이런 고마워하네. 거죠. 저는 네.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저걸 좋아하는 건 정치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 무의도식한다 이런 인식이 큰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들이 있고 네. 또 지금 받고 있는 세비들 중에 국민들이 보기에 좀 갸우뚱한 그런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도 안 나가면서 회의 참석 수당 받는 거. 구속돼 가지고 비리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네네네네. 연봉 다 꼬박꼬박 받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죠. 네. 국민들 보기에도. 이제 그런 건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인이 정치 혐오에 편승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정치 혐오를 동원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약간 그 일종의 이제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지 정치인이 특히 선거 앞두고서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지지를 동원하거나 표를 동원하는 것만큼 최악의 정치가 없다. 이건 좀 비겁한 일이다. 네, 그런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염두에 네. 둬야 된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데 네. 제가 20대 때 처음 정치 시작했던 게 기초의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월급 한 300만 원 조금 더 받아요.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름값 내가 다 내야 되고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시킴 가서 그 일까지 해야 되고 네. 정당이 지역 조직 활동까지 해야 되지.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활동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특권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제비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때마다 맞춰 올리잖아요. 네. 예전에 보좌진들도 줄이자 그랬는데 오히려 5급 비서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런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거든요. 그건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브레이크를 데는. 누군가가 걸어줘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도 눈치 보니까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총선 승리 이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국회의원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좀 셉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다 누가 태클 걸 사람도 없잖아요.
이 정도 되는 여론 조성을 해주는 거는 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좀 네. 드리고 노영희 싶네요.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핵관의 등장을 보는 것 같아서 한핵관의 등장이다. 그냥 인정하시죠, 뭐 스스로. 한마디로 그냥 네. 한핵관이다 이 사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한 만큼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일한 만큼? 네, 사실 좋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비 깎자는 얘기에 네. 여론이 다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음. 차라리 조금 이건 물론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원들에게. 네. 그러면서 나머지 수당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 입법 활동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 왜냐하면 돈을 딱 정액적으로 일을 못하든 잘하든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요 정말 일하기도 어렵고 비리가 생기기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네. 차별되고 하자. 아니 성과급을 줘야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네요. 딱 500에서 600 주고 한해간 하지 말라고요. 나머지는 JTBC 출연해서 벌면 되겠네요. JTBC가 불러주면 제가 언제든지 오죠. 기본급에 플러스 수당으로 가, 인센티브로 가자.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는 논란이 많을 텐데 네. 정량적 기준만 회의도 가지고도 참석하고. 충분히 차별화할 수 네,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회의 참석 이런 거 안 하면 회의 수당 빼야죠. 좋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어. 그다음에 비위 저질러서 감옥 가면은 그때는 무노동 무임금 해야죠. 그럼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안 하나에 뭐 10만 원씩 하면 법안 올 때마다 다 계속 막 이름만 이렇게 얹고 미루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건안 법안 자, 뭐 자기 그 조정을 정량적으로 해야죠. 평가해서 이런 건 안 되고 네. 근데 적어도 가장 기본이 국회의원이 회의가 있으면 회의 나가고 의정 활동 성실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받는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급여가 나가고 국민들이 그건 좀 그런 거 문제 있다.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보도 있고 이러면 네. 당연히 불신이 생기지 안 생깁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이거 어쨌든 국회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국회에 가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회의 안 나갈 때는 회의 이거 수당 받지 맙시다. 요걸 이제 만약에 누군가 얘기해. 네. 이 국회의원들이 아 맞습니다. 우리 그럽시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못 주잖아. 저희가 이제 노회찬 대표 시절에 정의당에서 어떤 안까지 냈냐면 네. 국회의원 보수 심의위원회를 외부인으로 별도로 두자. 아.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네.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민 정서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세비를 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 이 제안도 네. 했었어요. 근데 뭐 진짜 반응들이 그러네. 없어요. 아니, 반응들이. 자기들 월급을 자기네가 정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가 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다 이게 자기들이 정하죠.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네. 아마 국회의원들이 갑이 되니까 못할 텐데 네. 지금은 공천을 앞두고 있는 때니까 아마 제가 예측컨대 아주 조만간 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적극 지지한다 막 서명하면서 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있지 않을까. 돼요. 연봉제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정하는 날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네. 그 임기 그러니까 총선하기 한 1년 전이나 네. 한 6개월 전쯤에 딱 그 타이밍 맞춰 가지고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뭘 그러면 바꿔요? 아니 연봉제를 이 국회의원의 아. 이 급여 관련된 네. 논의를 그래서 각 당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합의가 가능하죠. 올해 총선 전에. 네, 총선 네. 전에 그것도 딱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아 총선 딱 끝나고 나면 안 하니까 사람. 아무도 안 당연하죠.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럼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 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창성할래나요? 민주당 민주당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어쨌든 뭐 국민 여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우주선 때니까. 점을 잘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이 또 시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 그럼 요거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 네. 시기도 좋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제일 힘셀 아니, 때고.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은 안 되지. 위원장이 안 돼요? 그렇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두 달러 숫자를 받는데. 줄이자 그랬어요 의원들. 숫자 줄이자. 네, 저는 네. 그거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거긴 동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인구 10만 명 대비 국회의원 숫자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물론 이제 정치 체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감안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제를 조합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반값 세비로 하자.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자. 아, 그렇게 해서 총액 네. 기준으로 지금의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늘리는 거죠. 급여는 네. 반으로 깎고 그러면 정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보수의 반 정도 받고 네. 이거 할래. 근데 난 그렇게는 못 하겠어. 하는 사람은 못 오는 근데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 한 명의 세비만 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에 딸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까지 다 같이 깎아야 되고, 뭐 보좌관들. 네, 네.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그 의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쉽지가 있습니다. 않죠. 지금 우리처럼 의원 한 명당 보좌진 9명, 10명을 두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사무처를 늘려가지고 네. 사무처가 정책 보좌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개인의 비서처럼 돼 있는 보좌진 네. 숫자는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혹은 그 이하로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네, 네.
입법 보조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네. 국회 사무처 인력을 늘리면 돼요. 전문 인력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지역에서 선거운동 한참 진행하잖아요. 네. 우리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국회에 있지 않고 동네 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바꾸자는 얘기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달라진다니까. 요분들. 아니, 난 서약서 쓰고 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특혜 많다는 얘기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어떤 분은 뭐 200몇십 개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 해보신 분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많습니까? 아니면 그 찌라시처럼 도는 200 몇십 가지 특권 이 중에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고. 대표적으로 연금 준다. 연금 없앴습니다. 네. 했다가 논란이 커져가지고 바로 없앴고. 의원님 보시기에도 진짜 이건 특혜 같다는 국회의원은 거예요. 무슨 저 비행기도 다 공짜로 타고 배도 공짜로 타고 아닙니다. 네. 다 돈 내고 탑니다. 네. 그냥 공짜로 타는 거 없어요. 네. KTX에 한해서 네.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KTX 만.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네. 또 거기에 보면 관용차도 나온다. 관용차 없습니다. 본인이 다 렌트해서 써야 되고 네. 유류비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다고요. 그래서 근데 공항에선 약간 좀 특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전. 의전실. 아. 네. 그 공항에 VIP실 네네네네. 의전실이 있어요. 거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거기 가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요? 아니 불편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저 어떻게 가봤어요 거기? 요즘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가봤죠. 아, 선거. 아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니, VIP로 다 있어요. 국회의원 할 때도 그 해외 출장을 뭐 공무상 갈 때가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면세점도 좀 돌아다니고 싶고, 네. 근데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네. 자 이제 가시죠 하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아. 저는 그냥 따로 하겠다. 내 혼자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아. 내 마음대로 가서 면세점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 비행기 타면 되지. 아, 그럼 거기는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주로 가면은 그냥 거기 앉아 있게 돼요. 돌아다녀도 되는데 안 아니, 돌아다니는 못 거죠. 가봤으니까 뭐 알 수가 의원님 없어요. 같이 훌륭하신 분도 있고 네. 또 국회의원 하면서 원래 본인이 아닌 가족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네. 가족을 데려가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거 좀 없애야죠.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특혜는 별로 없다.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있긴 있는데 네. 시중에 도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가짜가 많다. 많고. 진짜 뭐가 있는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하시네,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뭘 이렇게 많이 누려본 게 누려보지 별로 없으세요? 네. 자 일단 뭐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또 그 신당 관련된 뉴스일 테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개혁미래당과 함께 이제 아마 빅텐트 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윤핵관의 비유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불쾌하시죠? 대표님. 일단 네. 그런 비유 자체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한테 이낙연 총리 쪽에서 네. 저 무슨 개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거칠고 부적절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는 본인들의 정책이나 가치나 비전을 얘기하면 될 걸 이준석의 정책이나 가치나 이런 거를 비판하는 얘기를 주로 하더라 이쪽에서 나와서. 네네네. 글쎄 뭐 어느 분들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기들 가치 비전 얘기하면 되지. 뭐 남이 내건 정책이나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일 텐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준석은 비판받으면 안 됩니까? 한번 받을 수 이준석의 있겠죠? 정책에 네네네.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생산적인 어쨌든 그 서로 논쟁이나 경쟁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익명의 비판들이 과하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비판이든 경쟁이든 논쟁이든 실명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제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그런 익명의 코멘트나 익명의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불쾌감을 피력한 것 같은데 뭐 불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윤핵관 같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약간 극언에 해당하죠.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익명의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이렇게 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과할 정도라고 보지 않는데 아마 뭐 이준석 대표의 그 지하철 무임승차 공약, 네. 또 뭐 이번에 여성 그 공무원들 병역 의무화 네, 공약 네,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언론이 가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아마 그에 대해서 뭐
누군가가 대놓고 하긴 조금 부담스럽고. 누군가가 좀 이제 네.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네. 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이나 빅텐트에 대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경로나 방식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로나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견해 피력이 있었겠죠.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정치를 해왔던 배경이나 또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네. 뭔가 통합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네.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서로 간에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견은 뭐냐면 비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저 익명이라는 그 그림자 뒤에 숨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누군 그렇게 못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아니, 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할 말을 익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저는 방송에서 면전에도 하시네. 대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껄끄러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그게 다른 이제 의견들이 언론이 네. 어디를 취재하냐에 따라 다른데 언론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실명을 걸고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선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피차간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아우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이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된다. 네. 관전자 입장에서 평가. 네. 그 제가 요즘 관전자 맞아? 한약관이라니까. 지하철 인사 가고 사람들한테 다니면 선거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네.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양당 다 싫다고 무당층의 제3지대가 제3지대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싸워요. 음. 두 당이 나눠갖고 네. 작은 정당끼리.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무당층 비중이 여전히 그대로 견고하고 개혁신당 3%, 개미당, 개혁 미래당 3%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그만 싸우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3당이 또 제3당끼리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그 불편한 심정을 좀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동의하지 않고요. 국민의 뭐 특별히 별로 특별한 말이 없는 것 같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네.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내쫓고 싶어 했는데 나갔어요. 편해요? 저는 붙잡았어요. 좋아요? 아니, 나가지 어때요?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근데 네. 혼자 힘없는 사람이 붙잡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음. 그렇지 못했던 측면에서 안타깝죠.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지금 좀 약간 절박한 심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겹친다는 건 이미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나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과정이나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었고 아.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네. 본인이 나가서 당을 만드는데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포션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동훈과도 차별화를 해야 되고 윤석열과도 차별화를 해야 되고 뭐 네. 민주당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네.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이 포지션 잡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방향으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지금 점점 택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예컨대 뭐 네. 무임승차라든가 여성 병역 의무라든가 이런 공약이 그분이 내세우는 다른 여러 좋은 공약들 때문에 많이 공약이 많이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귀에 꽂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네. 좀 큰 정치, 내지는 좀 더 세련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좀 네네.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낙연 대표가 혹은 뭐 다른 이쪽 당에서 본인은 욕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자잘자잘한 거 신경 쓰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여성 공무원들 뭐 일부는 뭐 저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든지 혹은 뭐 노인 그 무임승차에 대해서 뭐 이거 이제 폐지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 노인의 연령도 좀 상향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네. 현재 지금 문제가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토론을 같이 해서 고쳐 나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괜찮은 오케이 거죠. 좋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주 폄하하는 발언으로 노인들은 마치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데 사회의 여러 가지 돈이나 뭐 국민들이 일하는 것에 그냥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게 싫다는 거고 어쨌든 그거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툭 던져놓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부분이 싫다는 거고 여성 병역 의무 관련해서도 네. 그렇게 그냥 무슨 뭐 소방 공무원, 무슨 공무원, 특정 공무원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성은 무조건 병역을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이거 되게 반헌법적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 거라서 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뭐 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혹은 이제 그쪽 당에서는 이게 약간 전략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어쨌든 새로운 그렇죠. 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보이기 위한 건 있지만 이걸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보는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충분히 있을 것 갈라치기로 같아요.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알겠어요. 네. 이분들이 뭐 꼭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보지도 않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 지지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하여튼 이런 정도의 평가를 날리면은 현 상황에서는 두 당의 거리는 과거보다 더 멀어진 상황이에요. 지난 한 몇 주 전보다? 저는 뭐 멀어진 것도 아니면 없고 이런 갈등 끝에 이제 결국은 합치게 되는 거니까 더 가까워지는 아니 이제 과정입니까? 멀어진 것도 없고 가까워진 것도 아, 없고 그래요? 지금 일정한 이제 거리가 별로 좁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 개혁미래당은 창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자꾸 통합 논의를 꺼내는 게 지금 시점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건 여론에 달려 있고 네. 객관적인 압력이 얼마나 형성되느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삼지대에 나와서 뭐 새로운 정치 한다는데 당신들도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 이게 맞느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네. 이제 통합하라는 압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양쪽 다 이제 조금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물론 네. 모든 거를 다 완벽히 일치시켜서 그 통합에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로 정치했던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그보다 더 큰 대의가 뭐냐? 이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게 공통의 네. 가치를 찾아내는 게 우선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서두른다고 당위의 기초에서 접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개혁미래당에서 생각하는 공통의 가치, 제3지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같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는 뭡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 양당 정치 극복과 정치 혁신 이거라고 봅니다. 양당 정치 극복해야 된다. 예, 네. 정치 혁신이고 뭐 제도상으로 얘기하면 선거제도도 얘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도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한국 정치에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고 두 개의 선택지가 흔쾌하지 않거든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나 누가 더 밉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한쪽을 선택하는 일종의 차악의 논리가 팽배해 있는데 최소한 이거를 차선의 논리 정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저희 문제의식이고 그럼 결국 양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이 정치가 지금 양당이 보이는 것처럼 어떤 권력 투쟁 혹은 뭐 방탄 이런 거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닌 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위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 국민들도 이게 표를 찍을 이유가 생기고 네, 네, 네. 아니면 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힘도 없는데 네. 그 제3 세력에 이제 빨리 사람들이 쭉쭉쭉쭉 붙어줘야 이제 힘도 받고 좀 할 텐데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뭐 지금 민주당뿐은 안 네. 계십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빨리 이제 공천을 결정을 해야 사람이 붙는 뭐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탈자들의. 공천은 언제 저희는 이번 주가 공천 신청 기간이고요. 신청 기간이에요? 네, 저도 어제 공천 신청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아. 국민의힘 당사가 북적북적합니다. 면접 볼 사람들 그쵸, 면접 보죠? 면접을 다 보죠, 당연히. 네. 예, 신청을 하고 왔고 민주당은 면접을 지금 보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에서도 면접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한 구정이 지나고 나면 1차 탈락자들이 막 나오기 설 시작하고 지나고 나서 민주당은 제가 듣기로는 구정 전에 일단 1차 컷오프들이 진행된다고 얘기 들어서 아.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설 지나면 바로 답들이 좀 네. 나오겠군요. 네, 근데 그런 것들과 별개로 네. 현재 있는 상황에서 또 제3지대로 이탈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큰 정치권의 뉴스는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을 지냈던 인사가 개혁미래당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양소영 위원장이라고. 아, 네. 개혁미래당으로. 개혁미래당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난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 네. 당내에서 기득권의 벽에 맞춰서 더 목소리를 못 냈던 인사들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네. 개혁미래당에 계신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경륜이 있는데 네. 조금 그 연배로 치게 되면 젊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젊어요. 네. 여기에는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과 경륜 있는 사람들의 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이 중간에 교집합 찾기가 어려웠던 건데 네. 이쪽에서 끌어당기기보다 내부에서 젊은 개혁 동력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면 네. 뭐 양 정당 간의 경쟁은 조금 더 예. 김병민 최고위원이 개혁미래당을 굉장히 응원하는 듯한 아니요 저는 뭐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네. 약간 적에 적은 동지라고. 네. 워낙 이제 이준석 뭐 아니 아닙니다.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전혀 그렇지 그런지 않습니다.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 망해라 이 심리를 여기다 투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양세형 위원장은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아, 또 좀 아까 참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셨군요. 아유, 아, 예, 귀찮게 또 예. 얘기하셨고 귀찮게. 또 아 제가 이것도 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해야 돼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신당 및 진보정당 추가한 지지도 조사였습니다. 민주당 35%, 국힘 34%, 이낙연 신당 3%.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었고요. 오차 범위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아이고야. 요걸 꼭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유튜브도 그 적용을 받나 보죠. 안 하는 걸로 알고 근데 아마 있는데 여기서 좀 안 하나 해도 봐요. 될 수 네. 있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네. 하자는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 그 보신주의거든요. 여론조사 그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본인이 개요를 다 얘기할 생각을 하고 네, 여튼 네. 뭐 조사 지지율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당에 이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빨리 양당에서 뭔가 공천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며칠 내 혹은 뭐 길어도 한 1, 2주 안에는 가실 분들이 자 민주당이 아니시죠?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 네, 빨리 이제 합치시겠군요. 거기 민주당에 계신 분들. 약간 지금 민주당 네. 내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3지대 정당으로 누가 가느냐 이걸 떠나서 네. 약간 폭풍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구 주류 간에 네. 공천 힘겨루기가 지금 세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외 친명 조직들이 임종석, 뭐 노영민, 지난 정부의 실패 책임 있는 친문. 비서실장들이 왜 나오냐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친문 밀어내기 비슷한 걸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현주 의원 복당 이게 이제 큰 쟁점이 돼가지고 그거는 지금 약간 물 건너 간 거죠?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어떤 부분 공천 심겨루기에 동원된 그런 이슈가 돼버렸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수박이라고 불리는 비명들 지역구에 뭐 자객 공천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어쨌든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그 컷오프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번 당이 들썩일 것 같고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천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네. 반드시 이유가 생깁니다.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하여튼간- 어느 당을 막론하고 하여튼간 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네네. 한번 크게 요동치고 네. 그다음에 한 요동이라는 2월, 게 막 그러니까 서로 막 말싸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남아 있을 사람 남아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한번 된 다음에 탈당선은 이런 게 막 이어지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에 한번 크게 있고 그다음에 네. 3월 초에 한번 좀 있을 것 같고 3월 초. 네, 왜 이렇게 3월 될것 초예요? 같아요. 그때까지 늘어지니까 네. 한 번에 다 발표 안 해요. 아, 1단계, 공천 2단계, 모션이. 3단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한시라서 아, 되게 또 가셔야 되는구나. 되게 아니 재판 재판. 때문에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영 변호사님 먼저 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시간을 좀.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네. 좀 늦어졌어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 괜찮습니다. 그치. 다음에 또 자리 뵙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자리 고맙습니다. 마이크 아이고, 제가 마이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빼야지. 네. 야, 이 방송 중간에 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거 그냥 아이고, 어떻게 빼죠? 유튜브의 장점이죠. 예, 예.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빼면 되죠? 네. 아유,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네. 자, 잘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님께 좀 더 시간을 먼저 네. 좀 드리고 이렇게 두 그러게요. 분께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해도 됩니까 그냥? 근데 두 분은 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에 늘 같이 있죠. 이건 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정 그러니까 설날쯤을 전후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많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예요? 설 지나고?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이 이번 주니까 네. 면접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컷오프든 아니든 네, 진행이 될 네,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그거보다 조금 더 뒤처질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동네 민주당 후보가 8명이에요. 8명. 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 이 중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1차 컷오프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2명이든 3명이든 살아남고 나머지 5명이 네. 영문도 모르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어떤 요동침이 있을 것인가가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네. 핵심이 구정전에 한판 벌어질 것 같고 국민의- 만약 예. 그런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중심으로 다 남고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먼 비명 중심으로 줄줄이 컷오프가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만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공천의 후폭풍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공천의 그 말하자면 키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진폭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상했던 바는 결국에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뭐 검사들부터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측근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전략 공천을 받게 되면 네. 그 공천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그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적어도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다 공천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론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정하게는 조율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공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천의 후폭풍이 좀 적겠죠. 그러나 이제 과연 이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용인할 거냐.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거냐. 왜냐하면 마포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놓고 사천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와서 그만둬라는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했던 겁니다. 그걸 명분으로. 때문에 이게 잠복된 거예요. 저 갈등이 끝난 네. 게 아니고 공천을 둘러싸고 한 번 더 2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공천 파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를테면 뭐 개혁신당이나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파동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그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인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공천 파동이 이르려면 그 권력 1위를 맞서는 누군가가 있어서 예를 들면 대통령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당내에서 힘을 가진 예를 들어 현역 의원들이 막 대거 반발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공천 파동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도장 들고 나르자. 과거에 김무성 전 도장 안 들었대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권력과 권력 간에 부딪히면서 네, 네. 내 사람이 늦냐 안 늦냐가 공천 네, 파동의 네, 네. 핵심인 건데 네. 국민의힘의 공천은 저는 윤희숙을 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윤희숙. 윤희숙 아직 공천은 안 저희 됐습니다만 방송 엊그제 나오셨죠? 윤희숙 의원이 중성동 갑 지역에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했던 얘기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냐? 네. 제가 대통령 선거 내내 같이 있어서 압니다만은 윤희숙 의원이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윤희숙 의원이 적어도 중도, 네.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국민 눈높이 맞는 발언들을 해왔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럼 이기는 공천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적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면 사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윤희숙 의원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천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이 공천 갖고 장난치지 않는구나 라고 평가될 것이고 저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네. 민주당과 대비했을 때 공천에서의 비교 우위는 확실히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이번에 동아일보인가에서 나왔던데 그 검사 출신 봤어요. 몇 명이나 네. 출마하느냐 뭐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37명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아마 숫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은 누구의 뜻이냐로 생각을 할 때 혹시 대통령 쪽에 혹은 뭐 청와대에서 또 나오신 분들 꽤 많이 네.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공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이렇게 강한 어필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뿐 아니라 네. 대통령실 출신들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실 출신에 있었던 사람들 나와서 험지 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의 대다수가 경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경선을 해갖고 많이 졌어 많이. 졌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2016년에 네. 그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그 공천 파동도 도장 안 들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나오셨어요? 수십 군데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캐비넷에 있었대 그냥. 아, 그래요? 수십 군데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때 이제 핵심 몇 군데. 네, 진박 간별사를 네. 자처하면서 뭐 최경환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간별사 노릇을 하긴 했지만 네. 정작 이게 이제 대통령 권력과 당 대표 권력이 핵심적으로 부딪혔던 거는 뭐 송파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그 이 동구였나요 거기 네. 몇 군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검사 공천 그와 관련된 어떤 대통령실의 입김 이게 아마 몇 군데를 보면은 그게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알 거예요. 이를테면 송파갑에 지금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가서 출마하겠다고 가 있는데 네. 그분은 뭐 윤 대통령의 오래된 그런 이 측근이고 지인이죠. 그분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 대통령실에 있던 해운대 갑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네.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이라고 그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데 수도권 어딘가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전략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 핵심이죠. 이런 게 이제 관측 네.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지금 김병민 저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네. 그냥 경선에 의해서 그냥 정리된다라고 하면 그거 수입 잡기 어렵겠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전략 이런 식으로 가서 박히게 되면은 네.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 공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할 혹은 이제 용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몇 군데 그거에 의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그걸 판단할 수도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기대감을 이제 공감을 야권에서 하세요?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송파갑 얘기를 했는데 송파갑은 석동현 처장이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과 가까운 직위입니다만 이분을 완전 찐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평가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TV조선에서 정치부장, 본부장까지 했던 박정훈 방송 진행했던 박정훈 본부장이 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까? 안영환 전 의원까지 나와서 한판 붙어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송파갑 같은 경우는 누굴 찍어서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의 자리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본인이 어디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경선에서 이기면 될 것이고 근데 나가서 내가 대통령과 친하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막 세일즈를 해가면서 경선에 붙었는데 네. 그리고 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갈 때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크게 갈등이 생길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군요. 저는 김병민 진짜 최고위원.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요거는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쭉 시간 지나가면서 다시 보면 돌려보기로. 그때 했던 말. 갈등이 막 터지면 김병민 최고위원의 전무적 판단은 아, 굉장히 좀 네, 그때 틀린 가서 걸로. 제가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전신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한나라당도 있고 네, 예전에 새누리당도 새누리당. 있고 그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 한 번도 공천이 조용히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 항상 무슨 뭐 그 공천 학살, 공천 파동, 무슨 찐박 공천 그런 것 이런 게 같네요. 항상 생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번에도 제가 여지없이. 보기에는 여지없이 생긴다. 다만 그 크기가 얼마냐,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근데 네. 그 전의 상황보다는 이번엔 그래도 좀 갈등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 거는 그 여당에 대한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 그렇게 욕심 많이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아, 이기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교집합은 일단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든 일당이 돼야지만 3년 넘은 국정 운영의 기간이 남았는데 뭐라도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아까 윤희수건 얘기를 했는데 저 구로 어려운 적 나오겠다는 호준석 네네네, YTN 전 앵커. 대변인 있어요. 네.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랑 일면식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위원장이랑 일면식이 있습니까? 근데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갖고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사가 어려운 적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당에서 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전반적인 기류가 지금 당내에 형성돼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당 지금 현재 당 안에서는 분위기는 네. 아 이번엔 그래도 뭔가 한번 한동훈 위원장 한번 해볼 수 있을 그런 판인 것 같다 이런 좀 힘내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래도 이번 총선 좀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스텝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까? 후자라면 네. 여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광을 판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나가는 것처럼 네. 그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다가 취하고. 어차피 안 될 판이면은 어디 어디 기관- 좋은 기관장 데라도 같은 갈 수 데 하나? 있는 이런 게 있을 네. 텐데
서로 경선하겠다고 지금 치열하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그래요? 팽배했다는 얘기들입니다. 앞서 그 개요를 얘기해 주셨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네. 그 여론조사에서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29% 나왔습니다.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주자로서 네. 굉장한 관심을 받고 지지가 올라가 있는 건 네. 사실인데 총선이라는 거는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심판의 네, 네, 선거지 네, 네, 네.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의 선거가 아니에요. 역대 모든 총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과 네. 지지와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별개의 문제예요. 네. 이게 하나를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선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 2년간에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최근에 또 대통령 부부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기행들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쁜데 네. 이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배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반론 하나만 하고 반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네.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 있고 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 그대로 다르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도 신상품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보면 네. 이기는 공천의 기조하에 신상품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김병민도 있죠. 저도 신상이 맞습니다. 네, 정말 신상품들이 많이 그래요? 나올 건데 네. 상대 정당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인 선거 네, 구조를 네. 흔들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아니 뭐 여당이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네. 좋은 분들을 후보로 세워가지고 이제 경쟁을 풍부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일이죠.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일이고 그래야 이제 야당도 긴장하고 모두 다 이제 좀 잘하기 경쟁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 정권을 가진 여당이 잘하기 경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그냥 망하기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기를 저도 기대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량도 여기서 검증이 될 거고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하실 거죠? 아, 그럼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원래 이제 세 분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노현임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재판 업무 때문에 조금 먼저 떠나셨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 계신 분은 뒷일이 아직 없으신 우리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엔 뭐 하세요? 참 이렇게 진짜 지금 이제 주말도 못 쉬죠. 지금 선거운동이죠, 무조건. 무조건. 네. 현장 누비시고. 그럼요. 네, 우리 박원석 대표님도 저희는 당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선거운동 이전에. 주말 내내. 예. 쉽지 않으시겠다. 네, 하여튼 열심히 주말 내내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고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설 준비들 많이 하실 텐데 설 선물 읍천리 커피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읍천리 커피가 적절치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마피아 40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아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또 여러분도 한번 핸드폰에 깔아서 게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선물 게임 정말 새로운 변화 아닌가요? 네, 여러분도 과거에 너무 묶여 있는 대로 무슨 저 햄이니 뭐 식용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게임 그리고 커피로 선물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